시작. 자, 거의 161페이지부터 이제 뭐 도형의 이동이라는 거 쭉 공부를 할 텐데, 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중학교 때도 했던 거기는 해. 그치? 근데 조금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 내가 지금 처음에 설명하는 내용이 만약에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결과만을 좀 냉정하게 암기하는 걸로라도 갈 거기는 해요. 근데 한 번만 제대로 한번 들어봐봐, 우리. 자, 일단 이런 겁니다. 앞에 내용부터 다시 한번 하나만 좀 복습하고 갈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만약에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도형이 있어. 그 도형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물론 점 하나도 도형이긴 하지만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직선이나 원 이런 것들. 그럼 도형 위에 모든 점들의 좌표, 앞쪽에 있는 x좌표가 있고 뒤쪽에 써져 있는 y좌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좌표는 몇 콤마 몇으로 표현이 되니까요. 좌표 표면상에서. 그러면 앞쪽에 있는 x좌표, 뒤쪽에 있는 y좌표 간에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으면 도형의 방정식이 작성이 되는 것이고, 일정한 관계가 없으면 그 도형은 하나의 방정식으로 작성될 수가 없는 도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방정식이 있는 도형이라고 배웠던 게 직선, 원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도형 위의 모든 점들 x좌표, y좌표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는 x, y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게 도형의 방정식인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도형의 이동 공부를 할 때도 이 도형의 방정식의 어떤 정의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도형의 이동을 볼 건데, 도형의 이동은 크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볼 거예요. 중학교 때도 우리 평행이동, 대칭이동 간단하게 좀 다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형의 이동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면요, 점의 이동, 즉 점의 평행이동, 점의 대칭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의 대칭이동,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사실상 점도 도형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얘는 하나의 점 말고 여러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 딱 한 개로 이루어진 도형은 그냥 점 몇 콤마 몇 좌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도형의 방정식 점 하나보다 많게끔 이루어진 도형은요, f의 x, y는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표현은 좀 익숙해지셔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 x 플러스 2y는 0 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이제 이거를 그냥 여기 앞에 좌표에다가 한 배 하고요, y 좌표에다가 두 배 한 다음에 더하면 0이 됩니다라는 이 관계 자체를 우리가 f 괄호는 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렇게 x, y 대표 문자 써가지고 표현을 하시면요, 아 요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또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것도 원의 방정식 는영꼴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x좌표 제곱하고 y좌표 제곱한 다음에 4를 빼면 항상 0이 되는 그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원의 방정식을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뼈대 자체를, 요 뼈대 자체를 f 괄호로 표현하고요, 는영을 달아서 우리는 요 놈을 도형의 방정식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앞으로 얘기할 때.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 근데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잘 봐봐, 잘 들어봐봐. 내가 어떤 하나의 점을 x, y라고 좌표로 표현을 했어.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여기에 써져 있는 이 x, 여기에 써져 있는 이 y의 의미가 뭔 줄 아니? 요 x, 여기에 써져 있는 이 y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x, y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쉼표라고 얘기할게요. 쉼표 앞쪽에 지금 x라는 게 쓰여져 있잖아. 이 x는요, 정확하게 앞쪽에 있는 좌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도 x좌표 써놓고 앞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점의 표현에서 점을 좌표로 표현했을 때 x, y라고 하면요. 이 x는 그냥 앞쪽에 있는 좌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쪽에 좌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값.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콤마 y라고 되어 있을 때 이 y도 뒤쪽에 좌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좌표 값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좌표를 숫자로 표현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2,3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2,3이라는 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간 지점에 있는 점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좌표인 거고, 근데 얘를 이제 뭔가 대표적으로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 x, y라고 할 건데 앞으로, 근데 이 x는요 말 그대로 여기 이 숫자 2를 대변하는 문자로서 앞쪽 좌표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y는요 뒤쪽 좌표 값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의 x, y는 의미가 달라.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이 파트 공부의 시작인 거거든. 여기서 여기 도형의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x는 의미가 뭘까? x는 의미가 뭘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앞쪽 좌표값을 집어넣는 칸이에요. 집어넣는 칸. 그래서 내가 뭐 입력한, 우리 y는 꼴로 표현했을 때는 내가 y를 뭐 출력한, x를 입력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었는데 어쨌든 얘는 앞쪽 좌표값의 입력 칸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길게 적어볼게요. 좀 길더라도 좌표값의 자, 입력 칸입니다. 칸. 그래서 핵심 키워드 자체는요. 이 점을 표현할 때 x, y는 값인 거고 이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x, y로 표현할 때 이 x는요. 입력 칸이라는 거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y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뒤쪽 좌표, 뒤쪽 좌표 값의 입력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배경적인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 잘 생각해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예를 들어 아까 썼던 거 예를 들어서 볼게. 2x 플러스 y,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그치? 우리는 이거를 뭐 f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f에 x, y 여기에 지금 x랑 y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변수 x, y를 이용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즉 x축,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좌표 평면에서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x, y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점이 있어. 이거 점, 요 도형 위에 점 하나를 쓴 거거든요. 내가 이거 지나게끔 도형을 만든 건데 지금 우리가 얘 2를 여기다가 분명히 집어넣는단 말이죠. 요 x라는 자리에. 그리고 3이라는 것도 여기 y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쵸? 그 점이 이 도형 위 점인가 아닌가 판단할 때, 즉 좌표와 도형의 관계를 볼 때 우리는 앞쪽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는 자리가 이 x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는 자리가 y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이 x, y는 입력 칸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 2,3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x, y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 x는 말 그대로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y는 뒤쪽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배경적인 얘기를 해줄게. 세미 공부를 할 때는 이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점을 표현할 때 x, y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헷갈리잖아. 지금 여기도 xy 있고 여기도 xy 있고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저 x가 이 x고 이 y가 이 y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혼동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점을 표현할 때는 뭔가 구분되는 문자로 여기다 써볼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x1, y1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점의 이동을 공부를 할 때도 그 점을 x1, y1이라고 하자. 뭐 아니면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x랑 y 어떤 칸을 표현하는 x, y랑 구분이 되게끔 x 프라임, y 프라임 아니면 a, b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게끔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놈들은 진짜 앞쪽, 뒤쪽 값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고 여기 x, y는 그 앞쪽에 있는 숫자가 입력되는 칸 뒤쪽에 있는 숫자가 입력되는 칸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일을 해버렸어요. 문자를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 앞으로 출제되는 모든 문제의 표현은 다 그냥 점도 x, y, 도형도 f의 x, y는 0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제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평행이동을 좀 배워볼 거야. 잘 들어봐봐. 평행이동에서 조금 시간을 쓸게요. 내가 여기 점을 하나 찍어놨어요. x, y라는 점입니다. 점이에요. 그러면 얘를 a만큼 x축을 따라서 a만큼 이동시키고요. y축을 따라서 b만큼 이동시키면 그 점의 좌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써볼게. 숫자로 이 주어진 점이 예를 들어서 뭐 2,3이었어요. 근데 내가 x축 방향 따라서 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부호로 반영을 할 거니까 플러스 4만큼 이동을 시켰고요. 마이너스 3만큼 즉 아래쪽 방향으로 3칸 땡겼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2에다가 이 x축 방향을 따라서 변화한 값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그 값을 그대로 입혀줘가지고 얘는 6콤마가 되겠죠? 그리고 3층에서 3층 떨궜으니까 3에다가 이 이동값을 그대로 적용한 3 빼기 3, 0이 되겠죠? 그쵸? 점의 이동은 그 변화를 그대로 점의 평행 이동은요 그 변화값을 x축 방향을 따라서 변화한 변화값이라고 할게요. y축 방향을 따라서 변화한 변화값을 그대로 덧붙여 주시면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숫자를 안 쓰고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안 쓰고 문자 x, y로 쓸 때는 말 그대로 이게 앞쪽에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a가 더해지면서 x 플러스 a라는 숫자로 바뀝니다. 뒤쪽에 있는 숫자 y였는데 거기다가 b만큼이 적용이 되면서 y 플러스 b라는 숫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도형의 이동까지 같이 병행 구조로 설명을 해볼게. 자, 봐봐. 이 x, y라는 점을 어떤 도형의 대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어떤 도형이 있는데 도형은 방정식이 있는 그런 도형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도형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딱 한 점을 골라가지고 걔를 x, y라고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 도형에다가 지금 이러한 평행이동을 입히겠다는 얘기는요. 여기 내가 대표적으로 한 점만 찍었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다른 모든 점들도 다 똑같은 변화를 입게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 y라는 점이 여기로 갈 거야. 근데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x 플러스 a, y 플러스 b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 점도 당연히 똑같은 이동을 거쳐서 여기로 갈 거예요. 원으로 그려봅시다. 대충.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도 다 여기로 갈 거고요. 여기에 있는 점도 이 똑같은 평행이동을 거쳐서 여기로 갈 건데 이 시점에서 우리 도형의 방정식의 정의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도형의 방정식의 정의는 뭡니까? 도형의 모든 점들의 앞쪽 좌표값, 뒤쪽 좌표값 간에 일정하게 적용되는 그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봐봐. 이런 거야.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쓰여졌다. 이 도형을 설명하는 이 도형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얘기는 봐봐요. 요 앞쪽에 있는 좌표값인 이 x를 어색하지만 이런 거야. 요 x를 요 x 자리에 대입하고 요 y를 y 자리에 딱 대입해. 이게 되게 어색하지 지금? 이 문자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어색한 거거든? 이 앞쪽의 좌표값을 그 좌표값이 들어가는 x라는 칸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대입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요 x, 대입의 결과 y 자리에 y를 대입했으니까 그대로 y입니다.
는 0이 되는 거고요. 이게 참이라는 얘기죠. true and false 할 때 true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게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치? 어떤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면 그 앞쪽 숫자, 뒤쪽 숫자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을 때 항상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 도형의 앞쪽 숫자, 뒤쪽 숫자 간의 관계식이 이렇게 작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동된 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 뼈대는 유지를 시켜놓고 우리 f 괄호는 0은 유지는 시켜놓고요. 여기다가 뭐랑 뭐로 쓰여져야 써놔야지 이 칸을 어떻게 써놔야지 이제는 이 이동된 점들을 집어넣어도 참이 되는 그런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미 공통수학 1에서도 내가 칸 조작 논리라고 해서 몇 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은 잘 들어봐. 이제 나는 이 대표점이 점이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 패턴을 거쳐서 모든 점들이 다 이동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이제 새롭게 이동된 점에 요 앞쪽에 있는 거가 얘를 통째로 잠깐 x'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숫자를 통째로 y'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치환하는 겁니다. 잠깐 치환을 하는 거예요. 왜 치환을 했냐? 지금 뭔가 복잡해졌거든. 그치? 더하기 얼마, 몇 더하기 뭐 항의 개수로 봐도 지금 항이 뭐 2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쪽의 숫자와 뒤쪽의 숫자 간의 일정한 관계를 찾아서 그걸 식으로 쓰는 게 목적인데 지금 관계가 잘 안 보이니까 잠깐 x', y'이라고 써보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치환에 의해서 x'을 x 더하기 a를 x'이라고 놨기 때문에 요거 x는 꼴로 정리를 해보면 x는 꼴로 정리해보면요 얘가 x' 마이너스 a가 돼요. 맞죠? 요거 지금 값입니다. 앞쪽에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요 뒤쪽에 있었던 값에 더하기 b하는 거를 y'이라고 놨다면 다시 요 원래 뒤쪽에 있었던 숫자 y는요 값의 y는요 내가 지금 치환한 문자 y' 마이너스 b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잘 들어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값을 의미하는 x였고 요것도 값을 의미하는 y였어요. 근데 우리는 요 x라는 값과 y라는 값, 요 좌표값 간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어. 요 x를 여기에다가 넣었을 때, 요 y를 여기에다가 넣었을 때 는0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x를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우리는 x를 또 다른 표현으로 x' 마이너스 a라고 해놨으니까 나는 이렇게 써보겠다는 거야. x' 마이너스 a. 이 x 자리에 x 집어넣는 건데요. x랑 얘랑 똑같으니까 x' 마이너스 a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y 자리에 y를 집어넣을 건데요. y랑 y' 마이너스 b랑 똑같으니까 얘는 y' 마이너스 b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게 는0이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미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이 됐어. 나는 여기 물론 이게 값을 의미하는 거긴 한데 이 x'으로 대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랑 이 y'이라고 대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 간의 관계식, 참인 관계식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분명히 x' 들어있잖아. 여기 지금 y' 들어있잖아. 그리고 뭐가 들어있어?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x'하고 y'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참인 관계식이 지금 이렇게 작성된다라는 거구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정이 중요해. 마지막 과정. 그러면 우리는 이 앞쪽 자체랑 뒤쪽 자체를 잠깐 x', y'으로 치환을 해놓고 관계식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관계식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 프라임 붙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내가 원하는 거는요. 이 앞쪽과 뒤쪽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나의 목적이었는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쓴 x, y를 가지고 쓰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래서 낯설 수 있지만요. 이거 맨 마지막에 프라임은 동시에 지워줍시다.
이 프라임이 달려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앞쪽, 뒤쪽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였으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표현했었다면 그냥 둘 다 프라임 주고 이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x, y를 가지고 표현을 해버리자. 이런 과정이 책에 항상 적혀 있습니다. 이 대칭이동, 평행이동의 설명이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 이렇게 적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자 나는 조금 다르게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런 거야. 봐봐. 내가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했었지. 봐봐. 2,3이라는 점 구체적으로 하나를 뽑아가지고 2,3이라고 적어볼게. 그러면 처음에 2,3을 올려두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f의 x, y는 0이라고 작성됐다라는 거는요 이거예요.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3 넣었을 때 참이 된다는 거지. 밑에다 써볼게. 그래서 f에 2 집어넣고요 y 자리에 3 집어넣으면 는 0이 됩니다.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지금 true라는 얘기예요. true. 그러면 이제 이 2,3이라는 게 지금 6,0으로 옮겨졌거든요. 여기 6,0으로 옮겨졌어. 그러면 6,0을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하는 그 관계식을 우리는 f는 0이라는 뼈대는 유지하면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조작돼야 되지 않을까? 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자 6을 넣었을 때 x자리에 6을 넣었을 때 그게 2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칸의 모양 자체가 x 빼기 4로 바뀌어 있어야 돼. 그래야 6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빼기 4까지 고려되면서 2로 처리가 되면서 우리가 아까 얻어놨던 이 참인 등식에 들어있던 형태가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0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되면서 f는 0의 시스템이 갖춰지려면요 여기가 y 더하기 3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는 0을 달아서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아까 2,3을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그런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는 6,0을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그런 도형의 방정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결국엔 내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냈지만 다른 점들도 다 플러스 4 마이너스 3의 변화를 입어서 뭔가 앞쪽 숫자는 플러스 4가 될 거고 뒤쪽 숫자는 빼기 3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4 된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3이 된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도 여전히 참인 등식이 만들어지려면요 이 칸 조작은 우리가 이 변화의 어떤 덧셈 뺄셈 연산에 반대 연산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프라임으로 했던 표현의 어떤 과정이랑 지금 내가 얘기하는 칸 조작의 과정이랑 사실상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평행이동은요. 앞으로 평행이동은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우리가 뭐 A, B라고 하는 순간 이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기호로 쓸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소통을 위해서 조금 익혀둡시다. 내가 맨날 뭐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뭐 X축 방향으로 땡땡, Y축 방향으로 땡땡,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심플하게 기호로 뾰족가루를 써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가 점의 이동은요 x, y에다가 이 평행이동을 입힐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앞쪽 숫자에 플러스 a 그리고 뒤쪽에 플러스 b를 적용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값의 변화니까. 이 앞쪽과 뒤쪽의 좌표 값의 변화에 집중을 하시면요. 앞쪽이 플러스 A, 뒤쪽이 플러스 B를 입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은요. 내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길게 했지만 우리는 칸 조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얘는 앞쪽 숫자가 입력되는 칸이고요. 뒤쪽 숫자가 입력되는 칸인데 그 칸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x라는 칸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x-a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 y라는 칸이요. y-b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평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선 x가 x 빼기 a로 y가 y 빼기 b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 칸 조작을 책에서는 이제 대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이제 이 과정을 그냥 칸 조작이라고 할 건데 이제 모든 교과서상에서는 대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입. 즉 x라는 자리에다가 x 빼기 a라는 식을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x를 x 빼기 a로 바꿔버리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y라는 데에다가 y 빼기 b를 대입합시다. 그래서 y를 y 빼기 b로 다 바꿔버립시다. 그걸 나는 그냥 칸 조작이라고, 얘가 조금 더 나는 전달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에서는 이제 대입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당연히 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내가 미리 적어놓은 거 연습을 한번 해볼게. 너희들이 이제 쭉 다 배우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잘 들어봐봐. 이거 처음에 S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거는 Y축 방향으로는 평행이동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점 X, Y에다가 이 이동을 입히면요. 몇 콤마 몇으로 갈까요? 라는 것들을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다 쓸 수 있어야 돼. 몇 콤마 몇으로 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콤마 Y입니다. 왜? 여기서 이 X, Y는 뭘 의미하는 거야? 앞쪽, 뒤쪽 값을 의미하는 거야. 값을. 앞쪽 값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왼쪽으로 두 칸 밀면 당연히 앞쪽에 있는 숫자가 이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더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높이, 높낮이를 표현하는 이 y좌표 값에다가 아무런 변화를 입히지 않았어. 그쵸? 그러면 당연히 y좌표 값도 그대로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비교를 해볼게. 이 도형의 방정식의 x, y는요 입력 칸이에요. 여기서는 칸 조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동을 입힐 때는요 칸 조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 0만큼의 평행이동을 입히면요 이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 x가 x 플러스 2로 조작되는 거고요. y가 y 빼기 0으로, 그럼 y는 그대로 되겠죠?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구분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가장 베이스적인 개념 자체가 점을 표현할 때 이 x, y는 좌표 값이다. 앞쪽, 뒤쪽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도형의 이동의 x, y는 입력되는 칸이다라는 얘기고, 내가 왜 칸 조작이 이렇게 반대 연산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한 건데, 근데 우리가 유식하게 봐. 이제 평행이동도 그렇고 도형의 이동도 그렇고, 잘 봐봐. 이 외관상 보면, 외적인 모습만 보면 점의 이동에는요 지금 그대로 플러스 A 플러스 B가 입혀졌어. 근데 도형의 이동은요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빼기 A 빼기 B가 입혀진 거란 말이야. 이게 뭔가 반대 연산이 입혀진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이 도형의 이동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뭐 나중에 이런 걸 들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도형의 방정식의 이동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영어님이 아니어서 영어를 잘 못 쓰는데 인버스 매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돼. 근데 인버스는 알지 않나?
인버스 논리적으로 거꾸로를 얘기하는 거야. 거꾸로. 우리 역함수 이런 거 공부할 때도 공통사 2의 마지막 파트에서 공부할 때도 이 인버스라는 얘기 또 나올 건데요. 이 논리적으로 거꾸로의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점의 이동, 겉으로 보기에 외관상 점의 이동에 입혀진 액션에 반대 과정을 입혀서 칸을 조작해주면 된다는 거야. 항상. 도형의 이동은 무조건 점의 이동에 입혀지는 액션에 반대 과정을 입혀주면서 칸 조작을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는 머릿속에 딱 박아놓을 수가 있겠지 얘들아. 도형의 방정식의 이동은요 인버스 매핑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유식한 척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단어 하나만 조금 느껴보고 갑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평행 이동에 내가 시간을 오래 썼기 때문에 대칭 이동에서는 내가 시간을 오래 쓰지 않을 거예요. 모든 과정이 다 똑같이 설명되는 거고 다 똑같은 논리 과정을 통해서 도형의 이동은 다 점의 이동 액션에 반대 과정이 입혀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미리 하나 맛보기를 좀 해볼까? 맛보기를 봐봐. 우리 공통사 1에서 이제 내가 확대 축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 자, 한번 잘 들어봐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 우리 여기에 y는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치? 여기에는 1,1이라는 점도 있고 2,2라는 점도 있고 뭐 3,3이라는 점도 있는데 내가 여기 이 방정식을 옮겨볼 거야. 물론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아니지만 이제 확대 축소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이동을 할 거냐면 이 y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있잖아? 요거를 다 2배로 넘길 거예요. 2배로. 그러면 얘도 이렇게 2칸짜리니까 2배 뛰게 하면 여기로 이동할 거고요. 얘는 3칸짜리니까요. 3칸 더 넘기면 여기로 이동해가지고요. 이 직선이 어떻게 바뀌냐? 여기를 지나고 요렇게 이동이 된단 말이지.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잘 들어봐. 좌표에는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지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봐봐. 1,1이 하나 써볼게. 1,1이 여기 2,1이 됐어. 그 다음에 2,2 집중해야 돼. 여기가 4,2가 됐어요. 내가 물론 특징적인 점들 몇 개만 추려가지고 찍어놓은 거긴 한데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에 다 똑같은 액션이 들어갔어요. 뭐예요? 앞쪽 숫자에 곱하기 2인 거야. 그치? 내가 y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다 2배로 확장하겠다는 얘기는 이 앞쪽 숫자가 지금 y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거기 2배 액션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앞쪽 숫자, 즉 내가 어떤 점을 x, y라고 대표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이 점은 이렇게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앞쪽 숫자의 2배 곱하기 2가 입혀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바뀔까 보면 무조건 도형의 방정식은 점의 이동에 입혀진 이 액션 있죠? 외관상 보이는 액션? 그거에 역과정이 입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얘는 y 그대로 x는 2분의 1x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확대 추수를 얘기했던 거지. AX로 바뀌면 앞에 곱해진 숫자의 역수만큼 거리 비율이 조정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Y축을 발판 삼아서 뭐 했던 얘기 기억나죠, 얘들아? 그치?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도 너희들 이거 봐봐. 2,1, 4,2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원점 2,1, 4,2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X라는 거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기울기 다 2분의 1이에요. 원점 지나니까. y는 2분의 1x인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것도 y는 x를 그냥 내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f의 x, y는 0이라고 표현을 해보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f의 2분의 1 x, y는 0으로 바뀐 거예요. 즉 여기서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x라는 칸이 2분의 1x로 조작된 겁니다. 그리고 y라는 칸은요 그대로 y로 유지가 된 거예요.
뭐 대입이라고 표현하지만 x자리에 2분의 x를 대입하고 y자리에 y를 대입해서 2분의 x, y는 0으로 도형의 방정식이 옮겨진 건데 그럼 봐봐. 아까 말했죠? 외관상 보이는 액션이 x에 곱하기 2를 했단 말이죠? 곱하기 2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의 역과정이 뭐예요? 곱하기의 역과정이 뭡니까?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뭐 곱하기로 표현하면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게 x라는 칸에 그대로 입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인버스 매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대, 축소건, 대칭 이동이건 평행 이동이건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점의 이동의 외관상 드러나는 액션에 역과정을 입혀서 칸을 조작하시면 그게 도형의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자, 좀 그래서 어려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 사실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안 해도 그냥 다 외워. 점 따로, 도형 따로 다 외우세요. 점의 이동은 이렇게 되는 거고 도형의 이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대충 공부하다가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흔들릴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적어놓은 모든 얘기들이 한 50%라도 이해가 되게끔 50%라도 이해가 되게끔 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칭 이동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자, 이거 지워볼게 이제.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확대 축소도 뭐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확대 축소는 사실 이렇게 그 합동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치를 옮기고 뭐 넘기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냥 확대 축소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결국에 뭐 이동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칭 이동도 한번 해볼게요. 평행 이동은 정리가 끝났어요. 자, 대칭 이동을 공부를 할 건데 몇 개 인포만 좀 해봅시다. 대칭 이동에서 중학교 때도 대칭 이동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이런 거예요. 자, Y축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의 기준선을 Y축 대칭, Y축으로 잡읍시다. Y축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리고 지금부터 넘버링을 쭉 쓸 거야. 대칭 이동 1번 Y축 대칭이라고 해볼게요. 참고로 이 Y축은 방정식으로 쓰면 X는 0이라는 직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Y축은 X는 0이라는 거고요.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 시켜보자 라는 건데요. 자, 책에도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칠판 집중하면서 필기만 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대칭 이동은 이 정의를 조금 공부를 해놓고 가야 돼. 우리가 대칭 이동은요. 점대칭이 있어요. 점대칭. 어떤 점을 기준 삼아서 대칭 이동 시켜라. 그리고 어떤 선을 기준 삼아서 대칭 이동 시켜라.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점대칭, 선대칭의 정의가 뭔지 키워드로 조금 정리해보면 이 점대칭은요. 중점 조건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거니까 이렇게만 적어놔봐. 선대칭은요. 중점 조건 그리고 플러스라고 해볼게. 플러스 수직 조건이에요. 이걸 만족시키게끔 넘기는 과정을 선대칭 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공부부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Y축이라는 게 요렇게 한번 그려놓을게요.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조금만 집중하자 얘들아. Y축 여기까지 집중해야 돼. 여기까지. 이 똑같은 흐름 계속 이어져 갈 거니까 자, Y축 대칭 이동 할 거야. 일단 나는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할 거예요. 책은 나눠져 있습니다만 한 번에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에 자, 점이 하나 있어. 얘 x, y라고 표현을 해볼게. x, y라고 해볼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점대칭입니까? 선대칭입니까? 선이에요. 내가 이 선을 기준으로 넘길게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점대칭이 아니라 선대칭 상황이에요. 그러면 선대칭의 정의는 뭐냐면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이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잘 들어봐. 우리는 대칭 이동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선대칭 이동의 정의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려요. x, y라는 점에서 y축을 향해서 이 직선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에서 수선의 발까지 간 방향과 크기를 유지하면서 한 번 더 넘길 거예요. 당연히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봐봐. 수선의 발을 거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면 대칭 이동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자, 이런 거예요. 결국엔 대칭 이동의 정의는 자, 요 놈하고 여기 이동된 점의 좌표가 있겠죠. 점이 있겠죠. 이 두 개의 점을 연결한 선분이 나올 거야. 그 선분의 중점이 대칭 기준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중점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점 조건이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 놈과 넘긴 점을 연결한 선분이 대칭선과 90도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게 수직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지켰을 때,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이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게 정의야. 근데 우리는 정의를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어차피 이게 다 지켜지는 상황이라는 건 결국엔 한 점이 있어. 대칭의 기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 수선의 발까지 간 변화 방향과 크기를 유지하면서 한 번 더 넘어갈 거예요. 그게 대칭 이동 점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쉬운 거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여기다가 내가 그냥 뭐 발이라고 적진 않을 거고 너희들 요거 수선의 발의 좌표 얘기할 수 있겠니? 이 수선의 발의 좌표 몇 콤마 몇이라고 쓸 수 있을까? x, y라는 점에서 y축을 향해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참고로 내가 이거 적어준 이유가 있지. y축이라는 건 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붙어있는 그런 직선입니다. 그럼 x는 0이라는 방정식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몇 콤마 몇이 될까? 몇 콤마요? 0콤마요. 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0,y. 왜? 여기 이게 수직선이거든? 그러면 수직선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과정에서 우리 수평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맞잖아. 1차원적 거리를 포함하는 수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는 건 90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을 떨구겠다는 얘기는요. 수평선을 타고 넘어갈게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높이 값을 표현하는 y좌표 뒤쪽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쪽에 있는 이 좌우 값을 의미하는 앞쪽의 숫자는 0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의미야. 0으로 바꿔주세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변화 값을 한번 얘기해보면요. 뒤쪽 숫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앞쪽 숫자에는 빼기 x가 됐습니다. 맞죠? 빼기 x. 그 방향과 크기를 유지하면서 한 번 더 넘기면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x, y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x,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에요 이렇게 나왔어. 이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을 y축 대칭 이동시켜 보세요 라고 하면 몇 콤마 몇으로 갑니까? 2,3으로 넘어가요. 즉 결과로만 놓고 보면 앞쪽에 있는 숫자만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다. 뭐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죠. 앞쪽에 있는 숫자만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다. 자, 근데 결과로 그렇게 외우기도 하긴 할 건데 우리는 제발 이 세 개의 점의 관계를 세트로 좀 공부를 해주시길 바래요. 대칭이동, 선대칭이라는 거는요. 항상 기존에 있던 점, 그리고 수선의 발, 그리고 수선의 발까지 넘어간 과정을 한 번 더 진행시킨 대칭 이동점. 이동점, 원래점, 수선의 발. 다시 원래점, 수선의 발, 대칭 이동점. 이 세 개의 점이 등간격이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방향을 지키면서 넘어가고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칭 이동을 공부시킬 때, 선대칭 이동을 공부시킬 때 항상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제 도형 분석을 할 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대칭 이동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릴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겹지만 도형의 이동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점의 이동은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점 x, y를 내가 만약에 y축 대칭 이동 시킨다는 거는요. y축 대칭 이동 시킨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이 x가 뭐로 바뀐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앞쪽 숫자만 부호 뒤집기. 그냥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뒤쪽은 언급 안 할게요. 뒤쪽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값을 의미하는 x, y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로 공부를 해놓으셔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도형의 방식 얘기해보자. 자, 봐봐. 그러면 여기 이 어떤 점을 올려두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x, y 칸 잘 적어놓고요.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 그 도형의 방정식의 도형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뽑아서 만약에 x, y라고 표현을 했으면 이 x, y라는 게 다 마이너스 x, y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나는 이 앞쪽의 숫자와 뒤쪽의 숫자 간의 일정한 그 관계를 찾고 싶은 거니까 내가 또다시 얘를 교과서상에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x 프라임이라고 잠깐 치환해 봅시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라고 잠깐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x가 마이너스 x 프라임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죠? 마이너스 x를 x 프라임으로 놨으니까 x는 마이너스 x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y가 y 프라임인 거잖아. 근데 나는 요 x 값, y 값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그런 방정식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요거에서 요 x 자리에 얘를 대입하고 요 y 자리에 y를 대입하는 대신에 y 프라임을 대입하면 이렇게 방정식이 작성이 되겠죠. 마이너스 x 프라임, y 프라임는 0이 되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동된 점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도형의 방정식이 이 뼈대를 유지하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는 이 프라임을 지웁시다. 이게 문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프라임 지워가지고 또다시 그냥 어차피 우리 맨날 x, y를 가지고 표현할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x, y로 표현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지. 도형의 이동도 자 외관상 보이는 모습을 잘 봐봐. 외관상 x, y라는 점도 마이너스 x, y가 됐어요. 근데 도형의 방정식도 여기 괄호 부분을 보면 f는 0은 똑같이 유지가 됐고요.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바꾸는 게 목적인 거니까 x, y가 마이너스 x, y로 바뀌었지. 이게 똑같아 보이지? 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게 아니고 뭐냐면 도형의 이동은요.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의 이동은요. 얘는 y축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얘는 앞쪽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x 자리에 우리가 이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x 프라임을 대입한 다음에 프라임을 지운 거거든. 그래서 x라는 칸을요 마이너스 x라는 칸으로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y라는 칸은요 그대로 y로 둔 거예요. y에다가 y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니까 y에 y 프라임 집어넣고 프라임 지웠으니까 y 자리에 y를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작되었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이 f의 마이너스 x, y는 0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근데 봐봐. 아까 어디 있어? 아직 안 지웠지? 잘 봐봐. 한 번만. 여기까지 내가 하나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평행 이동은 여기 외관상 보여지는 모습도 똑같지 않았어. 그지? x, y라는 점이 이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바뀌었어. 그리고 외관상의 모습만 보면 이 도형의 방정식도 f의 x, y, 여기 x, y 부분이 어디 있어? 여기 x 빼기 y 빼기 b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겉모습을 봐도 똑같지가 않아. 근데 왜 대칭 이동에서는 이 겉모습을 봤을 때 마치 똑같은 변화가 입혀진 것처럼 보일까요? 왜 똑같은 변화가 입혀진 것처럼 보일까요? 잘 들어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 아까 덧셈의 역과정이 뭐였지? 뺄셈. 뺄셈의 역과정은
덧셈이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점의 이동은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됐으면 칸 조작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입혀진 칸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인데 대칭이동의 역과정은요 그냥 그 대칭이동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시기가 올 건데요. 대칭이동 그러니까 Y축 대칭이동 시키는 거에 역과정은 똑같이 그냥 Y축 대칭이동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점의 이동에 입혀진 액션에 역과정으로 칸을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과정조차도 그냥 Y축 대칭이기 때문에요. 대칭이동은 항상 외관상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걸 정해볼게. 자, 이 대칭이동은요 좀 어려운 얘기지. 사실 모든 교육과정에서 이런 얘기까지 다 하진 않아요. 대칭이동은요 항상 내가 하나 적어줄게요. 점의 이동 변환식이라고 표현을 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쓴 거 x, y가 마이너스 x, y로 바뀐 이 자체를 점의 이동 변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점의 이동, 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대입식이에요. 얘도 지금 방금 했던 공부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우리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f에 칸이 조작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x, y는 0으로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 점의 이동 변환식하고 도형의 이동 대입식이 대칭 이동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써볼게. 대칭 이동의 경우 이게 외관상 똑같아 보인다. 마치 그냥 똑같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자만 보면 그냥 외적인 모습만 보면 XY가 MyXY로 XY가 MyXY로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형의 이동은 인버스 매핑인데요. 대칭이동의 역과정은 그대로 그 대칭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된다면 받아들이시고 만약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면 결과만이라도 기억해. 이것도 우리가 수험생 목적상 이 결과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그래도 되거든요. 암기할 때 도움이 돼. 암기할 때. 대칭이동의 경우에는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이랑 겉으로 보기에는 입혀진 액션이 똑같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 괄호 부분이 똑같이 바뀐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게 똑같은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한번 느껴보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대칭이동의 경우에 점의 이동이나 도형의 이동이나 외관상 액션이 같아 보인다라는 거고 사실 같지 않아서 우리는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점의 이동은 앞쪽에 숫자 부 뒤집기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은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기 즉 대입하기 조작하기 뭐 어떤 표현을 써도 상관없어요. y 자리에 y를 대입하기 아니면 y를 그대로 두기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써놨어. 아 요거 아직 안 배웠구나. 요거 아직 안 배웠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거 좀 짧게 5분만 쉬었다 갈게요.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보시고 각자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보시고 이제 똑같은 얘기 계속 쭉쭉쭉쭉 몇 번 더 복습을 할 겁니다.